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은 저희가 런칭한 반온 식물 에센스인 그자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최고 걸작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찾아 충분한 시간을 정하고 한 번에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콘텐츠의 완성도와 연속성은 콘텐츠의 이해와 지식 포인트의 흡수에 매우 중요합니다. 훌륭한 제품에 대해 배우고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달콤한 샤린마가 전 세계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으며 악의적 이 음모가 인류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인자를 밝혀내고 그 배후의 음모를 폭로하고 인명을 구할 것입니다. 마약을 아십니까?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왜 마약을 사용합니까? 행복 때문입니다. 마약은 뇌를 자극하여 강한 쾌감을 생성하고 사람들을 황홀하게 만들고 걱정을 잊게 합니다. 둘째, 왜 그만두기가 어려운가요? 중독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이 느낌에 크게 의존하며 만족하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셋째, 마약 사용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행복에서 중독으로, 그리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것이 마약 중독자의 유일한 길이다. 당신은 마약을 복용합니까? 안 합니다. 마약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약에 직면하여 마약은 불법이고 통제되기 때문에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매일 과도하게 몸에 들어와서 행복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탕입니다. 의학적 실험을 통해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마약과 정확히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설탕은 사람들의 심리 및 생리학에 엄청난 의존성과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설탕을 표적으로 삼아 절과 같은 사실을 통해 설탕의 진면목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탕이 마약의 3가지 특성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피해가 크다. 2가지 측면에서 설탕의 큰 피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나는 설탕이 인류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둘은 설탕이 인류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험의 첫 번째 측면은 설탕이 이미 인류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2가지 데이터를 살펴보고 설탕의 개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그룹은 과잉 생산입니다. 설탕은 인간의 음식이 아니지만 공업적으로 추출되어 인간을 지배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설탕이 널리 소비된 역사는 불과 400년 전입니다. 생산량이 매우 적기 전에는 매우 고가의 사치품이었습니다. 당시 가격은 오늘날의 1kg에 50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화이트 골드라고 불렸다. 설탕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설탕은 사치품에서 서민의 생활 필수품으로 진화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설탕을 먹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집착하기 시작했고 인간이 소비하는 설탕의 양은 계속 증가했고 설탕은 인류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1840년에는 세계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78만 8천 톤이고 20세기에는 500만 톤, 1980년대에는 1억 톤, 2015년에는 1억 8천만 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 그룹은 과다 복용입니다. 1700년에는 영국인의 평균 연간 설탕 소비량은 4파운드였으며 1800년에는 18파운드, 1850년에는 36파운드로 증가했으며 20세기에는 100파운드를 초과했습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설탕의 양은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매우 끔찍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설탕이 인간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설탕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살인자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첨가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섭취한 당분이며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의 이국적인 변화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심장병,
당뇨병, 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3,5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탕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간입니다. 간은 인체에서 당을 대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혈당이 상승하면 간은 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 간에 저장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간에 저장되는 글리코겐은 70에서 120g으로 제한되어 간 무게의 약 6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저장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남은 많은 양의 설탕이 지방 저장으로 전환되고 간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량이 5%를 초과하면 경증 지방간, 10% 이상이면 중등도 지방간, 25% 이상이면 중증 지방간입니다. 심한 지방간은 간경변. 그 다음은 간암입니다. 이 과정이 길지만 간에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미 후기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간의 유지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크고 기능적이며 가장 활동적인 기관입니다. 그것은 소화, 배설, 해독 및 설탕, 지방 및 단백질의 대사와 같은 일련의 섬세하고 복잡한 작업에 관여합니다. 지방간은 간 기능 장애를 일으켜 납입 효과를 유발하고 인체에 큰 해를 끼칩니다. 1. 지방간 및 간암 유발. 지방간은 줄기세포 재생과 괴사를 일으켜 간섬유화, 간병화, 간암을 유발합니다. 2. 고혈압 및 동맥경화 유발. 지방간 환자는 지방 대사 장애가 있으며 혈중 중성 지방이 증가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증을 유발합니다. 3. 당뇨병 유발 또는 악화. 지방간 환자는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지방 대사 장애로 고통받습니다. 4. 대장암 위험 증가. 5. 인체 면역 및 해독 기능 저하. 예를 들어 색상이 매력적인 프렌치 푸아그라는 입에서 녹습니다. 실제로 이런 푸아그라는 살아있는 거위의 지방간으로 생산 과정에 가혹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음식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사육사는 매일 거위의 뱃속에 쇠파이프를 꽂고 옥수수 알갱이를 억지로 채우고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새장에 가두었다. 거위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 목에 고무줄을 두르고 잠시 후 풀어줍니다. 일반 푸아그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옥수수를 먹이는 이유는 옥수수에 과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당을 직접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간으로 보내져 포도당과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설탕이 인간을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 비만과 그 증후군입니다. 세계적인 비만 붐이 건강 위기를 폭발시킨다. 2017년 6월 12일에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과체중 및 비만 인구가 22억 명을 넘어섰고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3분의 1은 비만입니다. 비만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과체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아비만의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체중 성인이 3억 명을 넘어섰고 특히 중국 어린이들이 급격히 비만해지고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설탕이 몸에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심혈관 질환. 설탕은 인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켜 심장병 및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2. 면역 감소. 과자는 신체의 면역을 감소시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인간 혈액의 백혈구가 병원체를 삼키는 평균 능력은 14이고 단찐빵을 먹으면 12 되고 단 디저트 한 조각을 먹으면 5가 됩니다. 크림 초콜릿을 먹으면 2가 됩니다. 과자가 면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수면 장애. 연구원들은 1000명의 수면 장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 이상의 환자가 단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 인지장애. 높은 설탕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제3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인지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또한 혈관을 손상시켜
저산소증 또는 뇌의 부적절한 작동으로 이어져 인지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과민성. 설탕 중독은 사람을 우울하고 과민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은 탄수화물 불쾌감으로 분류됩니다. 6. 골다공증. 체내에서 당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를 필요로 하며 이는 비타민 결핍, 칼슘 결핍, 칼륨 결핍과 같은 영양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사들은 단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골절의 비율이 더 높다고 지적합니다. 7. 통풍의 원인. 과도한 당분은 뇌인성 요산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높은 요산은 통풍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죽지 못하고 고통으로 죽는 사람을 언데드암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을 섭취한 사람의 통풍 발병률은 정상인보다 120배 높습니다. 8. 암 촉진. 설탕은 암세포의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설탕은 암세포의 더 빠른 성장을 촉진합니다. 9. 노화 피부. 너무 많은 설탕 섭취는 당신을 추하고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어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화 반응은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단백질 섬유를 손상시켜 피부의 회복 및 재생 기능을 파괴하여 조기 피부 처짐과 주름을 유발합니다. 설탕은 콜라겐을 노랗게 만들고 피부를 노랗게 칙칙하게 만들고 수정체를 흐리게 하고 눈을 노랗게 만들고 칙칙하게 만듭니다. 설탕은 남성 호르몬과 과도한 피지 분비를 증가시켜 성인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미백 과정을 방해합니다. 설탕은 피부 각질 증식과 비정상적인 문항을 유발하여 탈모를 유발합니다. 국가들은 설탕 감소와 세금 부과 법안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지만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설탕은 중독인 마약의 두 번째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마약 중독을 일으킵니다. 설탕이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방법은 사람들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설탕은 두 가지 방식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계속하고 싶게 만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설탕이 혀의 미로의 단막 수용체를 자극하고 신호를 대뇌 피질로 전달하고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내가 여전히 원하는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설탕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혈당으로 전환되고 혈액 순환에 들어가 뇌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섭취하면 뇌가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보상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저트를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뇌가 적응하기 쉽기 때문에 뇌가 무감각해지기까지 3주가 소요됩니다. 그 후 뇌는 쾌감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도파민 함량을 필요로 하고 결과적으로 뇌의 요구에 만족하고 황홀감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설탕에 의존하고 있어 단 것을 끊으면 고통과 조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약 중독의 메커니즘과 정확히 동일하며 한 번 중독되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됩니다.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것으로 약의 정제 과정과 동일하고 효과도 동일하다. 이 흰색 결정은 인체와 뇌에 큰 손상을 줍니다. 설탕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합법 약물이지만 담배, 술, 마리화나보다 해로움이 훨씬 더 큽니다.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가담할 때 거의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담배를 사줄 건가요? 와인을 사줄 건가요? 마약을 사줄 건가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 설탕을 사주고 모든 종류의 디저트와 음료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설탕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커녕 식품의 당도를 모르고 오히려 자녀에게 당도가 높은 음식을 먹도록 격려하고 탐닉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쥐 실험을 해서 매일 25%의 설탕물을 주었는데 한 달 후 실험을 해보니 쥐들이 모두 중독되어 2배 이상을 먹게 되었고 더 나쁜 것은 다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설탕이나 코카인이 함유된 사료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쥐의 94%가 코카인을 선택하지 않고 설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코카인에 중독된 쥐도 금세 그들의 열정을 설탕으로 바꿀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정제된 설탕은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요즘 아이들과 같은 현상으로 저녁은 먹지 않지만 디저트, 간식, 스낵 등을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시는 물도 음료수로 대체합니다. 어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아이들은 쥐처럼 설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야채는 중독성이 없고 매일 야채를 먹는 아이들은 중독되지 않고 거식증이 될 것입니다.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주요 발견과 돌파구를 보고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탕의 독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설탕은 당신을 중독시킬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동물 실험을 통해 설탕이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설탕 중독에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설탕은 신체에 호르몬의 영향을 주어 뇌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습니다. 계속 먹게 되는 반면 설탕이 체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뇌가 지속적으로 설탕을 섭취하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는 데도 나타난다. 흡연과 마찬가지로 설탕을 먹는 사람도 설탕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설탕 소비량이 3배 증가했으며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병, 심장병, 간질환 등의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 간접적으로 매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3,5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탕의 중독 메커니즘 도표를 보고 중독성과 더불어 설탕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설탕에 중독되어 끊임없이 설탕이 든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설탕 수치가 치솟습니다. 많은 양의 설탕이 몸에 들어가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혈액에서 당을 제거하기 위해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생성하여 인슐린을 급증시킵니다. 인슐린의 급증은 3가지 주요 위험을 야기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은 무엇에 사용됩니까? 계속하기 전에 인슐린의 기전과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슐린 자체는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는 없지만 세포 수용체를 통해 작용합니다. 세포가 인슐린 정보를 받으면 과잉 혈당을 저장한 다음 혈당이 떨어집니다. 제1형 당뇨병은 선천성 췌장부전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슐린 주사에 의존합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지만 인슐린 수용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세포가 혈당을 저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슐린이 급상승하여 세포와 너무 많이 접촉하면 세포 수용체가 이에 대한 반응을 잃습니다. 인슐린은 효과를 잃고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3사람이 설명합니다. 나는 췌장이고 당신은 세포이며 그는 혈당입니다. 혈당을 직접 낮출 수는 없지만 귀가 수용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벙어리고 신호를 보낼 수 없다면 제2형 당뇨병입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당신은 귀머거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급증의 두 번째 위험은 췌장 과부하입니다. 췌장 과부하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분이 많은 음식이 몸에 들어오면 췌장이 더 열심히 일하고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포 수용체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분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췌장의 결과는 조기 악화와 장기 병리학적 변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여 당뇨병 상태가 악화됩니다.
인슐린 급증의 세 번째 위험은 항렙틴 상태입니다. 이 세상은 비만이 없어야 합니다. 인체에는 자체 보호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인체 지방세포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렙틴의 역할은 만족 신호를 보내 뇌에 우리 몸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을 분비하여 뇌가 섭식을 멈추고 배고픔을 조절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점은 인슐린의 급증이 렙틴 신호의 전달을 방해하여 항렙틴 상태가 되며 뇌가 렙틴 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여 포만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니 더 먹어야 한다. 이것은 음식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은 더 많이 먹게 만듭니다. 음식 중독은 세계 22억 비만 인구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설탕 중독은 식사를 방해합니다. 음식 중독은 당신을 결코 배부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살이 찌고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먹습니다. 1. 혈당 스파이크. 고혈당은 설탕 중독을 악화시키고 인슐린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2. 췌장 손상. 과로한성은 조기 쇠퇴로 이어집니다. 3. 간 병변. 간은 당과 지방을 과도하게 대서하여 일련의 병변을 유발합니다. 4. 동맥병화증. 고당,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식중독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다. 5. 암발병. 식중독의 장내 환경이 파괴되고 유해균이 증식하며 독소가 대량으로 증가하여 대장암이 첫 번째 암이 되었습니다. 비만 여성은 유방암에 걸리기 쉽고 비만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6. 인지저하. 과식으로 인해 신체 신진대사 부담이 무거워지고 뇌의 백질이 손상됩니다. 인간의 인지 기능은 그에 따라 악화되고 반응 능력은 점점 더 느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보일수록 뚱뚱하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7. 우울과 고통. 먹을 때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 후에 후회와 고통과 우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약의 특징이다. 1995년 세계보건기구는 23개국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 분석한 결과 설탕 중독이 흡연보다 더 해로우며 당분이 많은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사람의 수명이 약 20년 정도 단축된다. 따라서 푸는 글로벌 글루코스프리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의 새로운 지침은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하루에 25g 설탕, 6티스푼 해당의 설탕만 섭취하면 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탕이 마약의 세 번째 특성인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매우 작습니다. 설탕과 마약은 중독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금단 반응과 동일합니다. 과자를 먹으면 쾌감과 행복감이 강해집니다. 설탕 섭취를 중단하면 불편함을 느끼며 심할 경우는 두통, 피로, 떨림, 불안, 안절부절, 우울증 등의 디톡스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자, 음료수, 쌀, 국수 등 정제된 주식을 먹지 않으면 피로, 현기증, 속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강한 욕망과 금단의 반응은 우리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설탕 음모로 사람들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먹습니까? 사람이 배고플 때만 먹는다면 너무 적게 먹으면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압도적인 식량은 누구에게 팔릴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상인들은 인간이 더 많이 먹어야만 더 많은 음식을 인간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게 만드는 방법은 많은 설탕입니다. 기업이 식품에 설탕을 첨가해야 하는 이유는 1. 맛을 개선 2. 매출 증대. 맛있고 중독성이 있어 자연스럽게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3. 비용 절감. 설탕은 음식의 양을 늘릴 수 있지만 비용은 저렴합니다. 4. 보존식품. 설탕은 식품을 탈수시켜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설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설탕 산업의 4가지 주요 음모는 즉 통제, 기만, 혼란 및 은폐를 폭로하고자 합니다.
식품업계는 소비자 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설탕이 완벽한 방법입니다. 설탕은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으며 완전히 합법입니다. 설탕은 식품에 대량으로 첨가되어 맛을 개선하고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음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압도적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설탕 음모 중 하나는 인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식품산업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약물과 설탕을 대량 생산하고 추가합니다. 설탕이 합법 마약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약에는 유해성, 의존성, 불법성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설탕은 처음 두 가지 특성을 충족하고 심각한 위해와 의존성을 갖지만 합법이므로 설탕을 합법 약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설탕은 담배보다 더 해롭습니다. 담배는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 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문구를 도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보다 더 해로운 설탕은 법률이나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크푸드와 고당도 음료에 대한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인들은 미친 듯이 소비자의 음식에 많은 설탕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설탕은 소비자를 확고하게 통제하며 이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설탕 산업의 두 번째 음모는 기만입니다. 소비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과감하게 과자를 먹게 하기 위해 이들이 집단은 파렴치하다. 권위 있는 전문가를 사서 소비자를 속이고 판매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최근 공개된 역사 문서가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냈다. 1960년대에 미국 설탕협회는 하버드 과학자 3명을 사들여 설탕, 지방 및 심장질환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기사를 저명한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게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설탕과 심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희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지방을 심혈관 질환의 주범으로 만듭니다. 그 배후의 집단은 인간의 관심을 설탕에서 지방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판매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설탕 산업의 세 번째 음모는 개념을 혼동하고 과도한 포장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자당의 생산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자당의 위험성이 점차 대중에게 알려지자 상인들은 다양한 설탕을 생각해내고 건강하고 자연적인 개념으로 포장하여 소비자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했습니다. 많은 제품이 건강에 좋은 천연 설탕으로 홍보되어 소비자가 진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사실 모두 당류로 종류는 다르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과당 옥수수 시럽은 설탕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이는 설탕만큼 단맛이 나지만 설탕보다 30%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당은 인간의 신진대사에 필요한 당이 아니라 혈관에서 다음식에 비해 8배 이상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간 대사에 의해 변형되며 대사 과정은 간에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대부분의 과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며 간에 지방이 축적되면 염증, 간 손상, 심지어 간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당은 또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과당은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활성산소는 위험한 활성 물질로 인체를 공격하여 노화를 유발합니다. 과당은 배고픔을 유발하고 과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당을 독과 동일시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화학 설탕 대체물과 무설탕에 대해 과대 광고하며 이는 훨씬 더 해롭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은 무설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사실 무설탕은 단맛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설탕을 첨가한 대체물이다. 가장 일반적인 설탕 대용물은 사카린과 아스파탐입니다. 우리는 둘 다 매우 나쁜 설탕 대용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사카린은 발암하기 쉽고 아스파탐은 뇌 기능 장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불안정하여 행동과 기분의 변화, 우울증, 피로, 과민성, 불면증, 시력 문제, 정력 상실, 어눌한 언어, 이명, 현기증, 기억상실 등을 유발합니다. 아스파탐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공설탕 대용품으로
많은 음식에 숨겨져 있으며 설탕보다 200배 더 달습니다. 그들은 설탕이 아니며 결과는 훨씬 더 끔찍합니다. 설탕 산업의 네 번째 음모는 숨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렇게 많은 설탕을 먹나요? 당연히 그냥 설탕이라면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탕을 아이스크림으로 바꾸면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파렴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설탕의 양은 이것을 훨씬 초과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성인들이 설탕을 숨기거나 진미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성인은 설탕을 미식가의 유혹으로 바꾸고 설탕을 바꾼 후에는 설탕의 공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디저트는 군침이 돌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설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매우 높은 설탕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디저트, 특히 여성을 보면 반응할 것이고 먹고 나면 즉시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성인들은 포장된 식품에 설탕을 넣고 슈퍼마켓 진열대에 가득 채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설탕은 거의 모든 음식에 첨가됩니다. 이는 판매를 늘리고 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저렴한 재료인 설탕이 다양한 식품에 대량으로 첨가됩니다.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없지만 음식의 설탕 함량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95% 이상이 가당입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려면 얼마나 많은 설탕이 필요합니까? 유제품은 약 7%입니다. 음료의 설탕 함량은 약 10%입니다. 디저트, 케이크 등의 경우 약 20%에 도달합니다. 두유 가루와 참깨와 같은 다양한 가루식품은 설탕 함량이 50% 이상입니다. 설탕에 절인 과일, 사탕, 잼 등은 60% 이상입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하루에 탄산음료 2캔을 마시면 76g의 설탕을 얻을 수 있고 비스킷, 우유음료, 아이스크림, 사탕, 케이크를 추가하면 100g 이상의 유리 설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후 권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준 초과는 가끔은 아니고 거의 매일 기준을 몇 번 초과합니다. 우리의 식단은 완전히 설탕으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의 생활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설탕은 인류를 앞돌고 인류는 설탕을 먹는 사회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설탕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가 자주 먹는 음료와 음식에 대한 설탕 같은 진실입니다. 일반적인 닭설탕은 4에서 4.5g인데 음식과 음료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4g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콜라 1호의 당도를 볼까요? 작은 콜라 한 캔에 설탕이 9.5개 들어있고 당도는 38g입니다. 중간에 있는 작은 콜라 병에는 16.5개의 설탕이 들어있고 66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큰 병에는 112g의 설탕이 들어있는 28개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대용량 음료인데 빨간 우편 번호는 닭설탕 32개, 당도는 128g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한 컵에 36개 각설탕이 들어있는데 당도는 144g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네 번째 사진인데 탄산음료 한 컵에는 45개의 설탕이 들어있고 당도는 189g에 달하는데 너무 과장된 수치입니다. 가운데 줄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입니다. 각 캔에는 20개 이상의 각설탕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맥도날드의 탄산음료로 28개, 112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세요. 작은 캔에 55개의 설탕이 들어있고 설탕의 양은 229g에 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이 하루에 설탕 25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약 6큐브의 설탕입니다. 우리는 표준을 초과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과자를 거의 먹지 않고 음료수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과당은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내가 여기서 엄숙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설탕이 반드시 달콤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흰쌀과 흰 국수와 같은 경우입니다. 실제로 아시아인들이 매일 먹는 주식에는 놀라운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쌀 100g에는 76.6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생밀가루 100g에는 75g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사실 주식을 먹는 것은 설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백미밥 한 그릇 100g에는 물 70.6g, 탄수화물 26g, 단백질 2.6g, 극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백미는 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외에는 영양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백미 한 그릇이 설탕 한 그릇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재앙입니다. 또한 케첩, 간장 등 각종 소스와 조미료는 당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많은 경우 짠맛과 신맛이 나는 모든 음식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지 않은 음식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설탕을 매일 먹고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인간의 재난이 닥쳤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따뜻한 물 속의 개구리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거대한 재앙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약물 중독과 음식 중독으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속았습니다. 속임수와 은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음모를 폭로합니다. 이제 트렌딩 제품의 핵심 비밀을 만드는 두 번째 문제를 설명하자면 이 제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요?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인가요? 이것은 반올의 핵심 기능 차트이며 9개의 기능이 매우 강력합니다. 잠시 멈추고 이 9가지 기능을 주의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전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제품의 마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우선 진실을 봅시다. 당원은 입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고 흡수된 후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종 질병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죽음의 사슬은 설탕이 사람을 죽이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단계가 건강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봅시다. 1. 설탕은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2. 입은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뇌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3. 많은 양의 설탕이 인체에 흡수됩니다. 4. 많은 양의 당분이 인체에 흡수되어 몸이 아프고 피할 곳이 없어 이 단계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질병을 치료하고 인명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전통적인 치료법이 정말 효과적입니까? 5. 마지막 단계는 죽음입니다. 이 단계는 삶의 끝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먼저 세상의 어두움을 보았노라. 읽은 보고 의는 있고 생명을 무시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무력함, 우리 각자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음을 보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무력감입니다. 의학적 음모를 보고 진실을 은폐하고 물을 풀고 물고기를 키웁니다. 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 예방이 아니라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병은 세상에 치료제가 없다. 삶의 슬픔을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신이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도 인류의 의망과 이 사슬에서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속 단계를 피하고 역전시키기 위해 설탕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 음식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단체와 싸울 필요도 없고 사실 식품에 설탕을 첨가하는 현상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습관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잉 설탕으로 인한 신체 손상을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질병의 고통을 줄이고 많은 돈을 절약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두 종류의 음식을 당 흡수로 전환하는데 하나는 전분이고 다른 하나는 당입니다. 설탕, 함유, 식품 및 음료 등이며 장에서 흡수되는 유일한 단일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전분은 입안의 달 아밀라제에 의해 메가당으로 분해되고 메가당은 소장으로 들어간 후 장내 이당류에 의해 단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장을 통해 흡수됩니다. 음식의 당은 장에서 이당류 효소에 의해 단일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장을 통해 흡수됩니다. 당 흡수를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원에 함유된 천연 DNC의 성분은 설탕 대사 효소의 강력한 억제제로 탈계 아밀라제와 소장의 이당류 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설탕과 정제된 전분이 흡수되는 유일한 단일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합니다. 차단 흡수율은 70%를 초과합니다.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은 많은 양의 건강에 유해한 당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몸에서 직접 제거됩니다. 30% 설탕은 인체의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반호는 설탕의 흡수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신체적 질병과 고당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개선하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중 감소와 강력한 성형, 변경할 필요가 없고 절대 반동하지 않습니다. 반원 체중 감량에는 4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는 차단합니다. 전분과 설탕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 합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소합니다. 반호는 제지방을 강력하게 태울 수 있는 강력한 지방 연소 효과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제거합니다. 셋째는 중독을 제거합니다. 사람들에게 설탕 중독과 음식 중독으로 인한 큰 피해를 제거하고 건강한 신체와 식단을 회복해줍니다. 넷째는 조정합니다. 신체의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고 체중 증가를 방지하며 특히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건강한 체형을 만듭니다. 반원의 주요 기능성은 1. 당 흡수 차단합니다. 식품 속 당분 70% 차단합니다. 2. 식후 혈당 감소합니다. 많은 양의 설탕이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보내집니다. DNC의 역할로 인해 혈액에 들어가는 포도당이 적기 때문에 혈당을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3. 안정적인 공복 할당합니다. DNC는 관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늦추어 공복 할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4. 췌도 세포 복구합니다. 췌장의 과로로 인한 세포 손상에 상당한 복구 효과가 있습니다. 5. 인슐린 저항성 개선합니다. DNC는 지질 대사를 교정하고 포도당 생성을 늦추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증후군 멀리합니다. 설탕의 과도한 흡수를 방지하고 당뇨병의 증상을 개선하고 당뇨병의 증상을 멀리하고 당뇨병의 대유행을 억제합니다. 반호는 뚱뚱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른 사람들은 또한 지방간, 심장병 및 고혈압과 같은 일련의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원 제품의 핵심 의미는 물리적 장애물을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조정하여 내부 및 외부 모두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단의 과정입니다. 반호는 우리가 설탕에 대한 의존성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음식 중독을 없애고 음식에 대한 욕구와 배고픔을 줄이며 더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습니다. 설탕 중독과 음식 중독을 없애고 통제를 없애고 자유를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앨런 알케비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전문가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심오한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약이나 영양소에 의존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설탕, 과자, 커피, 식품 첨가물,
매운 음료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 환자의 75%가 증상을 겪었습니다. 약이나 치료 없이도 설탕과 관련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과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탕은 암세포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으로 설탕의 양을 줄이면 암세포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한류 여왕의 피부과 의사로 알려진 미국의 주름 제거 전문가인 브란트는 그의 저서 10분 10년 아름답고 젊음을 추구하는 믿을 수 있는 가이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피부는 당분이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그 함량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10년 동안 노화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는 설탕의 흡수를 줄이면 피부가 10년 동안 쉽게 젊어지고 피부톤, 질감 및 광택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1일 동안 자신의 테스트에서 피부가 더 장밋빛으로 빛나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1년 후 그의 몸은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에 과도한 지방이 없고 내 몸은 젊은이와 같다고 말했다. 설탕은 신체에서 당화를 생성하고 설탕은 단백질 섬유, 즉 원래 촉촉하고 탄력 있는 콜라겐 섬유, 엘라스틴 섬유를 억제합니다. 설탕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탄력을 손상시킵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매트리스와 같고 엘라스틴 섬유는 매트리스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설탕이 이러한 섬유를 공격하면 연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결국 부서지며 피부가 처지고 주름 형성,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당화의 경우 피부의 단백질도 돌연 변형을 일으켜 유해한 분자 고당화 단백질 최종 생성물을 생성하여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를 더욱 손상시킵니다. 케이크 조각을 먹든 과일을 통해 과당을 흡수하든 혈류에 영향을 미치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최근에 국제적으로 유명한 많은 의사들이 설탕 줄이기와 설탕 줄이기를 주제로 책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문 지식과 실습을 통해 설탕의 위험성과 설탕을 깨는 것의 이점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설탕 샤밀 브레이크라는 책은 질병의 90%가 설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설탕을 끊으면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책은 무설탕 식단을 바꾸는 3일의 저자는 일본의 유명한 의사로 개인적으로 3개월 만에 17kg을 감량했으며 10년을 젊어졌습니다. 다음 책에서 설탕 감소의 기적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저는 3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올바른 방향을 찾았고 모든 사람에게 설탕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설탕을 줄이거나 설탕을 줄이려면 명확한 주제를 지정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어려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은 대중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속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책에 나오는 방법은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오래 지속되지 않아 심각한 체중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를 낳는다. 세계의 체중 감량 방법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체중 회복률이 95%로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체중 감량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1. 인간의 의지와 설탕 중독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2.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어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3. 인간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설탕을 줄이기는 너무 어려운데 반론의 등장으로 변화 없이 설탕 줄이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론이 독특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론의 독창성은 독특함, 초효율성 및 위대함의 3가지 측면으로 구현됩니다. 1. 독특하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이자 독점적인 포뮬러입니다. 아래에서 각 성분의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뽕나무 잎에 된 제 에센스입니다. 뽕나무 잎은 천년 이상 동안 의학에 사용되어 왔으며 당뇨병 치료를 위한 기적의 고대 약초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뽕잎에는 인간 세포에서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귀중한 다양한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플라보노이드는 DHA입니다. 당 흡수 차단, 지방 연소, 지방 합성 감소, 혈당 저하, 심혈관 강화, 및 노화 방지 등의 마법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혈당 강화 제품이 따라할 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뽕잎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극히 낮으며 DHA의 가장 높은 함량은 뽕잎 건조 중량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며 다른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매우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뽕나무 잎 플라보노이드는 정제하기 어렵고 제어하기 어렵고 검출하기 어려운 여러 특성을 가지고 있어 뽕나무 잎 플라보노이드 추출이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뽕잎 제품은 대부분 과대 광고의 개념을 내세우거나 뽕잎을 그냥 갈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알코올로 거칠게 추출하는 가짜 제품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돈 낭비할 것입니다. 레지나이프 반원에 포함된 DHA는 4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1. 원료의 엄격한 선택. 뽕잎의 원산지, 수확 시기,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대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과 효과를 보장합니다. 2. 함량 증가. 특수 균주 발효 방법을 사용하여 뽕잎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여러 번 증가시켜 시장의 요구와 발전을 충족시킵니다. 3. 슈퍼 추출. 혁신적인 초음파 추출 기술로 뽕나무 잎 플라보노이드의 순도가 98%로 높아 세계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4. 엄격한 테스트. 액상 고성능 테스트를 통해 뽕잎 플라보노이드의 활성과 함량을 보장하고 제품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선인장 추출물입니다. 선인장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혈중 지지를 감소시키며 동맥경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선인장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능력이 있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미량 원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추출물은 혈당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제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레마 실베스터 당살초잎 추출물입니다. 비만과 당뇨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인도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살초잎에 함유된 활성 유기산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며 체중을 유지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살초잎을 설탕 파괴자라고 합니다. 당살초잎을 입에 물고 1에서 2분 정도 씹었다가 뱉으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다른 맛만 느낄 수 있지만 단맛이 전혀 안 느낍니다. 따라서 당살초잎을 마신 후 디저트를 먹으면 입맛이 없어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어 설탕 중독과 음식 중독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네 번째는 오디 추출물입니다. 오디는 효과적으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인간 면역 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체중 감량에 매우 강력한 기적의 슬리밍 과일입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아드레날린을 빠르게 활성화하여 지방 소비를 늘리고 많은 양의 지방을 분해 및 태울 수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지방 흡수를 차단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미토콘드리아 지방 분해 효소의 활성을 촉진하고 허리, 복부 및 엉덩이에 축적된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허리 둘레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식물 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를 줄입니다. 여섯 번째는 캡사이신 추출물입니다. 캡사이신은 빠르게 지방을 태우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상당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병을 크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캡사이신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조직의 암 진행을 막고 암세포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반원의 핵심 성분에 대한 사전 유해를 가지고 있지만 반원은 결코 이러한 성분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과학적인 공식과 수많은 임상적으로 보완되는 제품으로 이러한 귀중한 식물 에센스가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원의 공식과 효과는 따라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2. 슈퍼 효과. 마법의 슈퍼 효과는 즉각적이며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제품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반원의 핵심 경쟁력은 바로 효과인 효과로 입소문을 탄 제품으로서 반원은 필연적으로 패닉 구매 열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신흥 글로벌 건강 산업의 리더로서 매직 라이프는 세계 시장에서 선진 건강 개념과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막을 수 없는 대초원을 개발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제품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매직라이프의 성공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을 놀라게 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고품질 제품과 폭발적인 제품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업계의 핫스팟과 이야기합니다. 매직라이프의 소분자 활성 펩타이드는 세계 펩타이드 산업의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 펩타이드 산업의 발전을 개척하고 주도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과줄기세포 1택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효능, 세계 최초의 생물학적 살균, 미용 제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퍼스널 케어 제품인 매직우먼과 매직맨. 오늘 제가 엄숙히 상장한 반원은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 폭풍과 반설탕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반원 체중 감량의 4가지 특징은 안전, 단순, 매우 효과적, 영구적입니다. 다이어트 안함, 운동이 안함, 즉각적인 결과, 절대 반등하지 않습니다. 세계 비만 인구의 3분의 1이 있고 나머지 3분의 2, 특히 우리 아이들은 비만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비만 빼고 다 설탕 중독, 음식 중독에 시달리고 있어. 진실을 몰라서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반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반원은 확실히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의 필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반원은 분명히 인류의 건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3. 훌륭하다. 반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체중 감량 제품입니까? 반원은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 제품이지만 이 제품이 인간에게 미치는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위대한 제품에는 사명이 있고 반원은 인류와 모든 생명체를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나요? 과장되지 않을까요? 물론 설탕으로 인한 피해는 인류의 재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인류를 구합니다. 설탕으로 인한 일련의 질병은 인류 특히 우리 아이들을 미치게 죽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구합니다. 설탕 중독은 음식 중독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먹으면 먹을수록 다게 먹고 많이 먹는다. 음식 중독 사회에서 인간은 놀라운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의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음식 중독 문제는 이미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모두에게 한 권의 책을 권합니다. 지구의 친구 데이비드 회장의 대표작 인류가 먹는 지구입니다. 이 책은 진실에 대해 더 많이 알려줄 것입니다. 지구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으며 이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먹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축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구상에는 매년 식용으로 사육되는 500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 동물이 있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류의 모든 생물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 질병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의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첫째, 식량 부족의 원인. 실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곡물 10kg이 필요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 따르면 전 세계의 가축이 모든 식품을 소비했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1000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며 대부분이 어린이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매일 25,000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전 세계에서 6초마다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량의 50% 이상이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됩니다. 선진국 전체의 수치는 2월 3일이며 미국에서 가축은 생산되는 모든 곡물의 70%를 먹습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대신 곡물을 사람에게 먹인다면 더 이상 굶주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땅을 차지합니다. 현재 축산업은 지구 지표면의 30%를 사용합니다. 전 세계 농경지의 70%와 얼음이 없는 표면적의 30%가 축산업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대도 중 6%만이 인간의 음식이 되고 최대 80%는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출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숲이 축소됩니다. 가축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많은 땅이 베어졌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남미 아마존 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 세계 열대우림 면적의 절반, 전 세계 산림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지구의 화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공급하며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지구 전체의 기후와 온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소를 방목하기 위해 동물 사료로 대두를 재배하기 위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삼림벌채를 하고 있고 일본의 축구장 6개 크기의 아마존 열대우림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아마존 열대우림의 3분의 1 이상이 소를 방목하거나 사료 재배를 위해 벌채되었습니다. 기후온난화와 생태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의 5분의 1이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있습니다. 삼림벌채와 지배 상실로 수백만 년 동안 이곳에 살았던 이 생물들은 하루에 한 마리 또는 그 이상의 비율로 멸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년 동안 호주 산림의 91%가 목초지를 위해 벌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축을 기르기 위한 곡물을 생산하기 위해 2억 6천만 에이커 이상의 산림이 개간되었습니다. 넷째, 기후온난화. 생산된 육류 1kg당 36.4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스테이크 한 조각을 먹는 것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2마일을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 한 마리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7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배출량과 같습니다. 이산화탄소의 51%는 축산업에서 나오며 매년 최소 32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암모니아의 64%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암모니아는 산성비와 생태계 산성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아산화질소의 65%는 축산에서 나오며 온난화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296배이며 대기 중에 최대 150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메탄 배출의 37%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메탄의 온난화 효율은 이산화탄소의 100배입니다. 소는 소화 과정에서 딸꾹질과 방귀로 하루에 200리터의 메탄을 배출합니다. 2006년에는 세계에는 10억 5천만 마리의 소가 있으며 매일 2100억 리터의 메탄가스를 배출하며 1년 내내 36조 리터의 메탄이 배출됩니다. 가축 분뇨는 3,500만 톤의 메탄을 추가로 방출할 것입니다. 아산화질소 배출의 65%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며 온난화 능력은 이산화탄소의 300배입니다. 숲과 초원에 가축을 태우면 이산화탄소의 4,470배에 달하는 흑탄의 온난화 효과가 있습니다. 운송, 사료 공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가축이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다섯째, 당이 비상이다.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 10만 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이는 사람이 20년 동안 마시는 물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물의 70% 이상이 농업에서 소비되며 대부분은 육류 생산에 사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수자원 부족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전 세계적으로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없고 8억 명이 식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유엔은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8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며 또 다른 3분의 2는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여섯째, 토지 가뭄. 축산업은 전 세계 토양의 50% 이상을 침식하여 토지 사막화를 초래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가뭄과 기근의 악화를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간 재해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일곱 번째, 해양 파괴.
해양 생물의 50%가 가축을 먹이는 데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조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어패류의 절반이 양식어업에 사용되어 야생 어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 1kg을 생산하는 데 5kg의 야생 물고기가 필요하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돼지와 닭을 먹이는 데 3천만 톤의 물고기가 사용됩니다.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죽습니다. 8째, 오염. 동물 오염으로 바다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식 동물 농장은 도시보다 더 많은 폐기물과 오염을 생산합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 돼지 및 가금류 양식 산업은 14억 톤의 동물성 폐기물을 생산했으며 이는 전 세계 인간 폐기물의 130배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배설물, 분뇨, 살충제, 항생제 등이 다량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0개의 사회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류의 질식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배설물에 함유된 약물은 전 세계적으로 야생 동물을 멸종시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1970년 이래로 전 세계 야생동물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염과 기후변화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40% 감소했으며 세계 산소의 절반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광합성을 통해 생성됩니다. 9째, 질병을 퍼뜨리는 것. 모든 인간 전염병 중 65% 이상이 동물에 의해 전염됩니다. 공장식 농장의 더럽고 비인간적인 환경은 조류 독감, 돼지 독감과 같은 치명적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번식시킵니다. 육식으로 인한 질병에는 결핵, 리스테리아증, 크론병, 광우병, 아스페르길로스, 황색포도상구균, 구제역, 에이즈, 코로나 등이 있습니다. 공장식 농장은 정기적으로 동물에게 항생제를 적용하여 박테리아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병원균이 약물 내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10번째, 동물의 고통. 대부분의 동물은 최소 비용으로 도축을 위해 가장 많은 수의 동물을 생산하도록 설계된 공장식 목초지에서 사육됩니다. 그곳에는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고 그들의 생활 환경은 매우 창피했습니다. 그들은 산 것보다 죽은 것이 낫습니다. 사료를 채우면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로 사용됩니다. 도살장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지독한 피냄새로 가득 차서 목이 잘리고 일괄적으로 감전되어 처형되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마리의 소와 수천만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연옥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해방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다른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에 도달하면 당신도 나처럼 슬프고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았고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이용했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반론의 이 제품은 이러한 배경 아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설탕 중독과 음식 중독을 없애고 설탕을 줄이고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지구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친 음식을 그만 먹으면 모든 것이 좋은 상태로 회복될 것입니다. 번식을 줄이고 벌목을 줄이며 오염을 줄이며 환경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구하고 바다를 구하고 숲을 구하고 기후를 구하고 환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줄이고 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제품의 위대함은 기업의 경쟁을 훨씬 능가하고 인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회사와 제품은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론, 특히 우리의 아이디어가 대중화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위대하고 우리의 임무는 비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보호하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의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래는 여전히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지구의 생태계 균형은 40억 년 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인간이 지구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데는 4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기적인 자살, 약탈, 결국 우리에게 보복을 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입니다. 땅은 우리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노하시고 멸망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의존하여 생존하는 인간들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으며 인류가 세운 문명은 땅속 깊이 묻힐 것이다. 탐욕을 줄이고 더 많은 관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요. 매직나이프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